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5m, 입구 직경 D1이 30cm, 출구 직경 D2가 16cm, 직관을 수평면과 30도 기울어지게 설치한 거죠. 그래서 입구에 유량이 0.3 세제곱퍼세크. 요놈이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된다면 요 입구에서의 요 압력 P, 여기가 원이 되겠죠. P1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단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 상태이고 마찰 손실이 없다는 거죠. 자, 마찰 손실이 없는 것이 무슨 유체예요? 이상유체죠. 그래서 이상유체의 법칙이 있죠. 그게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베르누이의 정리는 한 지점의 전수두죠. 속도수두가 2지분의 U1의 제곱, 압력수도 감마분의 P1이죠. 위치수도 Z1. 자, 이 지점 전수두는 2지분의 유속 U2의 제곱이죠. 압력수도 감마분의 P2가 되는 거죠. 위치수도 Z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 P1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P1. 요 P2는 지금 이건 대기압 상태죠. 대기압.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 흐르는 것이 다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의 비중량,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9.8 kNm/m의 3승이죠. 자, 그럼 유속을 여러분이 우선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U1하고 U2. 유량은 지금 나와 있죠. 0.3 세제곱퍼세크. 자,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입구에서의 그 유속 U1은 유량을 단면적 A1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유량은 0.3 세제곱퍼세크. 여기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직경이 여기 3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3m죠. 0.3m. 그래서 여기 0.3m의 제곱이죠. 해서 U1을 계산하면 4.24m/s가 나오는 거죠. 자, 중력가 속도는 9.8 m/s의 제곱이니까 수두가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위치 수도는 여기가 지금 기준면이죠. 여기가 기준면이니까 기준면에서 D1이 지금 3m. 요게 바로 위치 수도. Z1은 요건 3m예요. 자, 그럼 U2는 마찬가지로 U2도 유량을 갖다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U2는 유량은 똑같죠. 1지점이나 2지점이나. 그래서 0.3 세제곱퍼세크를 4분의 파이에 요 직경이 16cm니까 0.16m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U2는 14.92가 나온 거예요. 미터/세크죠, 이게. 유속. 자, 중력가 속도는 9.8이죠. 자, 대기압은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이죠. 101.3.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바로 킬로파스칼이죠. 대기압. 자, 그러면 이 위치 수두죠. 위치 수두.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이 길이가 5m죠. 이게 5m. 자, 이 길이가 5m에 5m. 자,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수직이 되겠죠? 여기 수직이 되죠? 지금 이 각도가 얼마예요? 30도죠. 이게 30도. 자,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건 쉽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요 x는 요 빗변 5m에다가 곱하기 요 사인이죠. 사인. 요 길이니까 사인 s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s자. 이쪽 길이는 y라고 하면 y는 5m 곱하기 요건 코사인이죠. 코사인. 코사인 30도예요. 이건 사인 30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그래서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이거 2.5m네요. 요 x는 2.5m예요. 자, 여기가 얼마예요? 2.5m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면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3m에다 2.5 더하면 5.5m가 되는 거죠. 이건 5.5m. 요놈은 3m에다가 2.5m 더하면 5.5m예요. 자, 그럼 미지수는 여기서 요 P1 하나죠. 요거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식 베르노이 정리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치 중력과 속도 9.8이죠. 2 곱하기 9.8. 그 다음에 유온이 4.24죠. 속도가 4.24의 제곱.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 9.8kN per m의 3승 대입을 해주고 P1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치 수도는 아까 3m 나왔죠. 기준면에서 3m 위에 있었죠. 자, 이 지점의 전 에너지는 2 곱하기 9.8 유속은 14.92가 나왔어요. 아까 14.92의 제곱. 자, 비중량은 물이니까 9.8 kN per m의 3승. 그 다음에 대기압이니까 101.3kPa이죠. 즉 kN per m의 제곱. 자, 위치 수도는 아까 3m에다가 높이 2.5m에서 5.5m가 나온 거죠. 해서 여러분이 요 미지수 P1을 갖다 계산하면 228.11 kN per m의 제곱. 여러분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파스칼하고, 자, 이 파스칼은 뉴턴 per m의 제곱이에요. 킬로 파스칼은 마찬가지 여기다 킬로 뉴턴 per m의 제곱이 킬로 파스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줄 있죠, 줄. 줄은 뉴턴 미터를 줄이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약 228이 되니까 맞는 답은 그 4번이 맞는 답이 되죠. 32번 가죠. 자, 배관에 요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거. 이거 기출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죠. 자, 로타미터. 이건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에 설치된 건데, 로타미터는 배관에 보면 여기 유량계가 있어. 직접 여기 볼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저기 눈금이 있죠. 여기 아니면 그 부저 같은 게 있죠. 플로트 부저. 그래서 부저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유량을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로토미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동 노즐도 유량 측정하는 거고, 요 마노미터는 압력차 측정하는 거예요. 압력차. 우리 U자간 마노미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건 압력차를 측정하는 거죠. 오리피스 유량계죠. 벤츄리미터 마찬가지로 유량계. 그래서 유량 측정 장치는 오리피스 미터, 벤츄리미터, 로타미터, 그다음에 우여 개수로 유량 측정하는 거. 이 마노메터는 압력차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은 4개의 요 플랜지 볼트를 갖다 사용했는데 볼트 1개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 여기 노즐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 노즐을 소방용 호스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여기다가 뭐를 쓴 거예요? 플랜지를 갖다 써가지고
이게 호스죠. 여기에다가 볼트 너트를 박은 거예요. 이걸 몇 개? 4개를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호스의 그 구경이 요놈이 10cm. 이 노즐이라는 건 구멍이에요, 구멍. 구멍의 그 직경이 3cm라는 거죠. 이때 그 유량이, 대기로 유량이 1500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볼트 한 개가 작용되는 힘, 이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 있죠? 이건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비중량, 그 다음에 1지점의 단면적, 여기서 호수죠? 소방호수의 단면적, 그 다음 유량의 제곱, 이놈을 2G 나눠준 거죠. 중력가속도로. 여기에다가 A1, 호수의 단면적 곱하기 노즐의 단면적 분의 호수의 단면적 마이너스 노즐의 단면적, 요거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 공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저기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이걸 킬로그램 포스로 우리가 구한다고 가정을 하면 물의 비중량은 1000kg 포스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단면적 요 A는 요거는 4분의 파이에다가 요게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1m죠. 그래서 0.1m에 요게 제곱이죠. 요게 A1. 자, 유량의 제곱. 자, 요거 세제곱 퍼 세크로 하려면 1.5 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Q 값이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1.5 세제곱 퍼 60세크의 제곱. 요게 되겠죠. G는 중력가 속도니까 9.8. 이제 다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A1. 요거 4분의 파이에 0.1m의 제곱. A2는 4분의 파이에다가 노즐의 3cm니까 미터라면 0.03.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대로 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킬로그램 포스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렌지 볼트 4개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계산하면 1000은 물의 비중량,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0.1의 제곱, 요게 바로 호수의 단면적이죠. 그 다음에 0.025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0.0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025 유량의 제곱이 되는 거죠. Q의 제곱. 이 G니까 요 9.8은 중력가 속도 G가 되는 거고, 요 4분의 파이 0.1의 제곱은 요건 단면적, 요 호수의 단면적이 되는 거고, 4분의 파이 0.03의 제곱, 요거는 노즐에서의 단면적 A2가 되는 거죠. 요거 A1, 요놈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플랜지 볼트 4개에 작용하는 힘이 415.07 kg 포스가 나오죠. 그럼 한 개에 작용하는 거니까, 플랜지 볼트 한 개에 작용하는 거니까 4개로 나눠주면 한 개당 103.77. 단위가 뭐지? 킬로그램 포스잖아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단위가? 뉴턴으로 물어봤죠? 자, 그럼 이 뉴턴으로 고치려면 요 1kg 포스는 9.8 뉴턴이죠. 요거 없어지니까 단위는 뉴턴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017.24 뉴턴이 바로 플랜지 볼트 한 개에 작용하는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33번은 요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요걸 암기하고 있느냐, 요걸 갖다가 테스트 한 거죠. 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은
가역 단열 팽창이죠. 그래서 요 가역 단열 팽창을 했을 때 팽창 후의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느냐. 자, 이건 이 공식 꼭 암기하셔야 돼요.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BRBK죠. BRBK분의 K-1. 요 공식을 여러분이 가역 단열 팽창에서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T1은 얼마냐? 여기 마이너스 10도죠? 그러니까 273에다가 절대 온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도가 되는 거죠. 이게 T1. 그럼 도 K가 되는 거죠. 자, T2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고요. 자, P1은 처음 압력 6기압이죠. 나중 압력 P2는 1기압이죠, 1기압. 자, 그러면 BRB는 여기 나와 있죠? 1.289. 요걸 그대로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T1은 마이너스 10이니까 263이 되는 거죠. T2. P1은 지금 얼마예요? 1기압이죠. 6기압이죠. P2는 1기압. 요거에 1.289분의 1.289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T2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2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75.99K죠. 자, 그럼 절대온도라는 것은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준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건 섭씨온도니까 여기서 273을 빼줘야 되죠. 175.99 마이너스 273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97도가 나와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공식 이거 계산기 못 누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여러분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갖다 대입해도 돼요. 1.289 마이너스 1 하면은 0.289 나오죠? 0.289를 1.289로 나눠서 그 값을 여기에다가 승을 하면 돼요. 다음 35번 가죠. 자, 이 35번은 A점하고 B점의 압력 차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A는 비중이 1인 물이고 B는 비중이 0.899인 벤젠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요건 여러분이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파이프. 이런 파이프가 여기 지나간다는 거죠. 요것도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다 구멍 따가지고 서로 U자가 마노미터 연결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렇게 배관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쪽도 배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죠. 동그랗게. 여기도 동그랗게 지금 표시한 거고. 이쪽을 지금 뽕을 딴 거죠. 구멍을 낸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쪽을 지금 연결한 거죠. 이렇게. 이쪽이 A지점, 이쪽이 B지점. 이쪽은 지금 배관에 물이 흐르고 이쪽은 벤젠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때 A점하고 B점의 압력 차는 보시면 여기 수은이 이쪽으로 밀려갔죠? 그러니까 A의 압력이 크다는 거예요. B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A점하고 B점의 압력 차를 계산하려면요. 보시면 여기 어느 지점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서로 압력이 같아요. 그런데 이 지점은 지금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위치 표시된 건 여기잖아요, 여기. 높이가 지금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C 지점하고 D 지점으로 표기한 거죠. 여기가 C 지점.
여기가 D 지점. 그래서 이 U자가 마노미터에서 이 수평선을 그렸을 때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압력이 서로 같아요. 여기가 P1, 여기가 P2라고 하면 이 압력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C하고 PD의 지점은 서로 압력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요 C 지점의 압력은 요 A 지점 압력 PA에다가 이 높이 있죠? 압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중량에다가 높이 곱한 거죠. 근데 비중량은 뭐예요? 결국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니까 감마원 높이 14cm H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D 지점의 압력은 B 지점의 압력에다가 여기 높이가 하나는 수은이고 하나는 벤젠이죠. 그래서 감마2 H2 요건 수은이죠. 수은. 요거는 벤젠의 비중량하고 높이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자 여기서 PB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가서 PB가 되는 거죠. 자 감마1 H1은 이쪽으로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러면 감마1은 여기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은 9.8 kN/m의 3승이죠. 자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9.8 곱하기 1을 한 거고요. 자 감마2는 여기 수은이죠. 그래서 수은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수은의 비중 13.6을 곱한 거예요. 자, 벤젠의 비중이 0.899죠.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 9.8에다가 벤젠의 비중 0.899를 곱한 거죠. 그대로 여러분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자, 14cm는 미터로 하면 0.14m, 15cm는 0.15m, 그 다음에 이 H3, 요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24죠. 그 다음에 여기서 24 마이너스 15에서 9cm가 나온 거죠. 여기 15cm가 나와 있는 거죠, 15. 이 전체가 얼마예요? 24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4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4cm니까, 요 높이는 24에서 15를 빼면 9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9cm는 0.09m.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PA-PB, 요 압력 차는 감마2H2, 9.8에다가 수은의 비중량 13.6, 높이 0.15m. 그 다음에 감마3H3죠. 자, 물 비중량 9.8에다가 수은 비중, 벤젠의 비중 0.899 곱하기 높이 0.09m죠. 마이너스 물의 그 비중량 9.8, 비중 1, 높이 0.14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9.4 kN/m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킬로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19.4에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3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주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다음 36번 가죠. 자, 36번은 베르누이의 그 수정 방정식을 바르게 나타난 거. 자, 우리 베르누이의 그 방정식은요,
마찰 손실 수두가 없을 경우에는, 자, 이럴 경우죠. 여기가 1지점, 여기가 2지점. 자, 여기가 기준면, 이 높이를 Z1, 이 높이를 Z2. 자,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요, 2G분의 유속, U1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압력, 감마분의 P1, 플러스 위치수도 Z1. 자, 이 지점의 전 에너지는 속도수도 2G분의 U2의 제곱이죠. 압력수도 감마분의 P2, 플러스 위치수도 Z2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마찰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서로 같죠.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인데, 이건 이상유체예요. 자, 이상유체라는 것은 지구상에 없는 유체인데 어떤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그냥 만든 유체죠. 그래서 실제 여기 수정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펌프의 수두하고 손실 수두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펌프의 손실 수두는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펌프의 그 손실 수두 HP죠. 요 놈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배관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생긴 마찰 손실 수두, 이걸 HL로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HL을 해줘야 되죠. 이래야 서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 2G분의 U1, 감마 2, HL. 지금 2번하고 4번이 지금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휴지엔 4번으로 답이 되어 있죠. 자, 2G분의 U1의 제곱, 감마분의 P1, Z1, HP. 2G분의 V2의 제곱, 감마분의 P2, Z2 플러스 H. 여기가 똑같이 됐네요. 여기 뭔가 좀 오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 잘못된 거죠. 여기서 보면 2번하고 4번이 답인데, 2번이 지금 뭔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냥 4번으로 답을 하세요. 다음 37번 가죠. 자, 37번은 그림과 같이 단면, 단면이 여기 A죠. 이쪽이 단면 B예요. 여기 써있네요. A하고 B. 단면 A, 단면 B. 자, 정압이 500kPa. 이때 유속이 10m/s죠. 그럼 이 B에서의 유속은 어떻게 되느냐? U2는 얼마가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네요. 그럼 여기서 유량은 서로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량 Q1하고 Q2, 즉 A지점에서의 유량하고 B지점의 유량은 같죠. 그래서 유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이죠. 결국 Q2도 U2의 A2가 되는 거죠. 자, U1에다가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1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1m죠. 0.1m.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자, U2 곱하기 4분의 파이에 5cm니까 0.05m죠. 요거의 제곱이죠. 자, 그럼 4분의 파이는 서로 같죠? 얘는 서로 없애도 되죠. 자, 그럼 U1이 지금 나왔죠. 얘는 얼마예요, 지금? 10m/s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U1, A1은 U2, A2. 자, U1, A1은 4분의 파이에 D1의 제곱이죠. U2에다가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죠.
자, 여기 서로 같은 4분의 파이는 다 서로 약분이 가능하죠. U2가 아니고. 그리고 4분의 파이는 서로 약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U2는 U1 곱하기 밑으로 가면 D2분의 D1에 요게 자생이 되는 거죠.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U2를 계산할 수 있네요. 자, U1은 지금 얼마? 10m/s죠. 자, D2는 0.05m죠. A지점 10cm니까 0.1m. 요거에 자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냐? 40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압력이 100kPa, 온도가 20도씨인 CO2를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완전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밀도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완전 기체 방정식 있죠? 요거는 P는 요 ρRT라는 거, 요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단위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요 기체 상수값에 따라서 단위는 달라져요. 여기 지금 기체 상수값을 뭐로 주어져 있냐면 줄 퍼 킬로그램 K죠. 자, 이 줄이라는 것은 뉴턴 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은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예요. 자, 기체 상수값이 뉴턴이니까 요 압력의 단위도 뉴턴 퍼 미터에 되고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밀도라는 것은 요 압력을 RT로 나눠준 거죠.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주어진 값만 대입을 하면 밀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는 자, 압력이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주어진 값이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kPa는 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이죠. 1000. 그래서 여기 10의 3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 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기체 상수는 188.95. 단위는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곱하기 T니까 절대온도 273에다가 지금 기준온도 20도죠. 그래서 단위는 K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단위를 한번 잘 보면은요. 이 뉴턴은 없어져요, 서로. 도 K, 이게 다 없어지고. 여기 요 미터하고, 여기 미터의 제곱하고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터의 3승이 밑으로 내려오죠. 위에는 요 킬로그램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밀도 값이 나오면 얼마냐? 1.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다. 여기 2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 기체의 그 방정식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39번 가죠. 자, 39번은 연력학 문제죠. 그래서 연력학 보면은 열 전달률 Q는 요 판의 두께를 우리가 X로 한 거고, 요 K는 열 전도도,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온도 차죠. 델타 T. 이 공식을 암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온도 차이가 델타 T, 처음에 델타 T죠. 열 전도율 K1, 두께가 X,
요게 온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2배로 변한 거죠. 온도 차가. 열 전도율은 K2로 표시한 거고요. 두께는 반으로 줄었네요. 0.5x로. 자, 근데 여기는 열유속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재질의 열 전도율의 비, K1하고 K2의 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변경 전에 열 전달률하고 열유속하고 변경 후에 열유속이 서로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갖다 여러분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이 단면적은 지금 여기가 뭐예요? 단위 면적당이죠. 단위 면적당이죠. 단위 면적당 와트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 이거 단위 면적이니까 A1, A2는 서로 같다는 거죠. 단위 면적이니까. 이거 서로 없애도 돼요. 그래서 약식으로 표기하면 X1분의 K1에다가 델타 T1은 X2분의 K2의 델타 T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델타 T, 요 놈이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델타 T, 변경 전은 델타 T고 변경 후는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판의 두께는 처음에 X였는데 변경 후에는 0.5배가 된 거죠. 반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K1 곱하기 델타 T 이놈이 X 변경 후 K2 곱하기 2배의 델타 T가 된 거죠. 온도차가. 두께는 반으로 줄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등식에서 없앨 건 없애는 게 편해요. 요 델타 T는 서로 약분이 가능하죠. 요 X도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해요. 결국 K1은 K2의 0.5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0.5분의 2는 뭐예요? 4죠, 4. 그래서 결국 K1은 4배의 K2가 되는 거죠. 몇 배가 된 거예요? 4배가 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예요. 4배. 즉, 요거 K2분의 1로 양쪽을 나눠주면 K2분의 K1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열 전달률 계산하는 이 공식, 이거 자주 출제되죠?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40번 가죠. 자, 표준 대기압 상태인 어떤 지방의 호수 및, 자, 여기가 지금 호수의 수면이에요. 자, 이 수면에, 여기가 이제 밑에가,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바닥이 아니라 어느 수면인데, 이 밑으로 몇 미터냐면 72.4미터. 여기에 기포가 하나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포가 설슬슬 떠오르겠죠. 점점 커지겠죠. 약간 대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 부피에 나중 부피는 몇 배가 되느냐? 수면으로 올라온 부피는, 기포의 부피는 최초 부피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건 지금 여기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기압.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일의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죠.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은 이 온도가 일정한 상태. P1, V1은 P2, V2죠. 근데 이 P라는 것은 보일 샤를의 법칙에서 P는 요거는 절대압이에요.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그래서 P1은, 여기서 P1은, 여기서 V2를 갖다 계산하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V2는 P2분의 P1이죠. 곱하기 V1이 되는 거죠.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P1은 이 72.4m 밑에 있는 요 기포의 그 압력이니까 P1은 대기압이 지금 얼마예요? 101.3이죠. 근데 10.33이 미터로 하면 대기압이 이게 10.33이 미터죠. 수두로 하면 대기압 2로 하면. 그래서 10.332에다가 깊이 72.4m를 더해줘야 이게 절대압이 되는 거죠. P1. 자, P2는 그대로 대기압이죠. 10.332m. 대기압 2예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332에다가 72.4 더해서 10.332로 나눠주면 이게 얼마 나오는 거냐? 요 값이 요게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V2는 8배의 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의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4번에 8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번 같은 경우는 잘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